안녕하세요. 예, 토지 플래너 김해철입니다. 오늘은 뭐 할 얘기가 상당히 많은데 이거를 제가 머릿속으로 다 정리해서 이제 얘기를 들으려면 참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이제 그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어디에 투자를 할까 여러분이 이제 궁금해하셨을 텐데 저도 당연히 부동산 하니까 부동산에 투자를 하죠. 근데 어느 지역에 할까? 수도권에 집중돼서, 그리고 개발 섹터에서 바로 옆에 땅들, 눈여겨보는 땅들이 그런 땅들입니다. 그 양주가 이제 부테크노밸리가 경기주택공사에서 환지가 없고 그냥 현금 청산을 하는 걸로, 그래서 은남산업단지도 현금 청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은남산업단지도 그 그린벨트를 해제한 거기 때문에. 왜냐면 여기가 옛날에 군사보호시설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규제를 풀기가 엄청나게 어려워요. 근데 상당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완성이 된 게 은남산업단지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 섹터 땅에, 옆에 땅에 저는 이제 뭐 광명이 됐든 양주가 됐든 이슈가 되는 지역들, 뭐 고양시나 이랬던 안양시, 뭐 이런 일직동도 마찬가지고 조금씩 분산해서 투자를 합니다. 한 곳에 뭐 단필지를 사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주식 투자하듯이 이제 조금씩 분산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시간이 조금 늦어지는 것도 있겠고 좀 빨라지는 것도 있겠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투자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는 겁니다.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자들이 부자 되는 방법을 많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걸 잘 못해요. 근데 주식 같은 경우도 오늘 내일 이렇게 보는데, 우량주를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한 곳에 넣어놓고 장기간으로 투자를 하면 손실 볼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저 주식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새롭게 떠오르는 NFT를 공부 중이고 거기에 투자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크리에이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 그림 그리는 거 일러스트이기 때문에 상당히 접근하기가 좀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책도 많이 읽고, 그래서 NFT에도 투자를 하고 있다. NFT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 Non Fungible Token이라고 해서 위변조가 불가능한 토큰, 그 인터넷상으로 등기부등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적 재산권을 이제 보호가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블록체인으로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위변조가 안 되고, 이게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내가 그림을 그렸던 뭔가를 그렸던 산 사람이 그 여러 사람이 막 다 이게 다수로 이렇게 사간다고 그러면은 그게 인세가 이제 저한테 들어오게 돼 있고, 그리고 그거는 그 여러 작품들 중에서 앞으로 이제 한 3년 뒤에는 지금보다 시장이 더 커질 거고, 지금 여러분이 모르시지만 468만 명 정도가 지금 NFT에서 그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설명드리자면 NFT는 마켓플레이스를, 우리가 인터넷 쇼핑몰처럼 그 마켓플레이스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빗썸에서 암호화폐 이더리움을 통해서 지갑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NFT를 올리는 겁니다. 우리가 NFT를 올릴 때 가스 비용이라는 걸 지불을 하게 돼 있는데, 그게 이제 무료인 경우도 있고. 왜 가스 비용이 생기느냐? 인터넷상으로 어떻게 됐든 서버에 저장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장비들이 구동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스 비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30년 후에는 그게 전 세계 사람들이 그 NFT 시장에 들어올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래서 미리 준비한 사람이 내 땅도 마찬가지고, 미리 선점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처럼 미리 배운 사람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저는 NFT도 하고 주식도 하고 토지, 아파트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상가 건물을 하나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제 저는 이렇게 투자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떤 그 NFT라든지 이런 메타버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따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를 아시는 분은 저를 보시면은 제가 어떤 독특한 아이템을 드릴 수도 있을 거니까 같이 협업을 하면은
상당히 좋은 결과치를 낼 수가 있는 게 그겁니다. 지금은 이제 그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댓글 다신 분 중에서 양주가 이제 제가 그동안은 옥정 2기 신도시하고 시청 앞에 역세권 개발과 북부 테크노 개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반대쪽에 있는 그 산업단지, 흥죽산업단지 이쪽 부분에 대해서 좀 다뤄달라고 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따로 연락 주십시오. 저 아시는 분들은 저 보시면, 특히 이제 인천에 사시는 우리 누나,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우리 형, 그리고 이제 저랑 형님 동생 하는 분들, 누나분들 연락 주시면은 제가 좋은 아이템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발전을 할 거고요. 항상 그렇게 물음표가 있어 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 지금 화면을 띄워놨는데 3월 14일자 기사입니다. 여기 보면 딱 한 줄, 그냥 이거 한 줄로 설명이 되네요. 양주 역세권 개발 사업하고 양주 테크노밸리하고 은남선 일반산업단지, 이 세 개가 양주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에요. 그래서 개발 호재가 풍부한 양주시라고 나와 있는데, 이쪽 도아리 부근에 있는 은남산업단지, 그리고 회장역이 신설이 됐어요. 여기는 옥정 중앙역이 장거리 교차로에서 이쪽으로 올라옵니다. 2024년도까지는 장거리 교차로까지 갔다가 2028년도까지는 옥정 중앙역을 통해서 포천까지 연결이 되는 거고, 덕정역 신호선, 이 노선 타서 위에 동두천하고 연천도 좋아지는, 그리고 이 밑으로 타고 내려오면 이제 양주역이 있는데요. 양주에는 역세권 개발하고 북부 테크노밸리 개발, 북부 테크노밸리 개발을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시에도 확인해봤지만, 이제 부지 전체를 경기주택공사에서 현금 청산하는 방식으로 다 보상을 한답니다. 환지 방식 없어요. 나머지 이제 것들은 환지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대우가 시행사이기 때문에 프로지오 아파트가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고요. 이렇게 돼서 발전되는 도시가 여기라면, 이쪽은 어떨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럼 다음 면에서 다 볼 수가 있는데, 옥정 신도시 내 첨단 업종과 연구개발 등 첨단 산업 육성, 산업단지 구축, 경기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속도를 내고 있다. 2024년도 완공 예정이고요. 지역 경제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에 큰 기대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은남산업단지입니다. 은남산업단지는 2023년도 준공 예정인데, 99만 제곱미터, 30만 평 정도 되는 거거든요. 작은 규모가 아니에요. 큰 규모예요. 총 사업비가 이제 3,600억이 투입이 된 대규모 사업이고요. 지금 국내 굴지 기업들이 이제 경기 북부 산업의 중심축으로 이제 은남산업단지가 이제 들어오거든요. 고용 인원이 한 1,000명이 넘는데, 점점 늘어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옥정 중앙역 2025년도 예정으로 되어 있네요. 덕정 환승센터 1호선, GTX 신호선 2027년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전역이 신설됐고요. 그래서 지금 양주시가 1년 동안 집값이 18.92% 상승을 했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동기간에 전국 9.9% 상승률을 크게 웃돌고, 수도권의 17.8%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양주시에 좀 많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양주시 집값이 수도권 집값보다 빠르게 올라가는 이유는 지금 저렇게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를 다 합축시켜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북부 권역을 그렇게 발전시키는 첫 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산업단지가 대거 포진돼 있다. 그래서 지금 지도를 제가 띄워놨는데, 지금 보시면 양주시는 많이 보셨으니까 이렇게 돼 있죠. 양주시를 보면 이쪽에 개성특별시가 있어요. 그래서 제2 외곽순환도로가 만들어지면 여기 문산 파주에서 이쪽 다리 하나만 건너가면 바로 저 개성특별시거든요.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남북 관계가 통일이 안 되더라도 경협을 하게 되면 이쪽이 개발이 돼야지. 근데 이미 산업단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산업단지를 더 늘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내수 시장을 염두에 둔, 그러니까 여기는 제1외곽 순환도로 송추 IC하고 만나는 39번 도로도 확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2외곽 순환도로도 이제 고양시하고 파주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은남 산업단지가 생긴다. 그러면 지금 보면 산업단지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옛날에 굴뚝 공장이 아닙니다. 지금 흥죽 산업단지를 볼게요. 여기를 보면 로드뷰를 보면 여기를 찍어볼게요. 이렇게 이제 조리식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들어선 건물들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 색은 뭐 저 고덕산단에도 이제 이런 색으로 된 건물들이 있는데 흥죽산업단지 또 이제 옛날에 그 굴뚝 공장이 아닌 그런 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전답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여기도 이제 아파트가 있고 아파트가 있는데 개발은 되겠죠. 근데 여기 양주 대모산성이 있고 이쪽으로 길이 이제 이쪽으로 하나 나고 360번으로 우회도로가 나고 이쪽에서도 이제 우회도로가 하나 나는데, 여기는 위에 있는 사람들이 밑으로 잘 내려오라고 만들어 놓은 시설이기 때문에 이쪽에 전답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이 다 개발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산업단지가 이제 이미 갖춰져 있고 여기 광석 택지지구도 이제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지도에 표시가 될 만큼 이만큼의 이제 주거지가 생기는 건데, 그럼 직주근접이라고 해서 이제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확장은 되겠지만 속도는 느리다. 이쪽은 벌써 진짜 엄청나게 이제 지도에서 보시면 도로망을 보면 확연히 구분이 되죠. 이쪽하고는 도로망이 자체가 다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는 이제 고무적으로 볼 게 이제 양주의 일반 산업단지하고 이쪽에 보이는 기존에 있던 산업단지들이 있어요. 지금 파란색으로 이게 돼 있는 게 다 조리식 공장들입니다. 이 공장들이 밀집돼 있고, 여기 보면 양주 뭐 상수 일반 산업단지, 남면 일반 산업단지도 있고요. 여기 밑쪽 도아리에도 도화 산업단지가 있고 산업단지가 많아요. 여기 검준 산업단지가 있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산업단지가 들어오는데 도아리 쪽에 도아리 일호는 여기 보면 여기 주소를 보면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도아리 산 80번지 있죠. 여기를 한번 볼게요. 토지이용계획을 봤더니 산 80번지 많습니다. 여기가 일반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 은남 산업단지라고 찍혀 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고요. 그러면 개발행위 제한 지역은 산업단지를 할 테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라라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지금 면적이 58,455제곱미터이기 때문에 한 15,000평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임야들이 다 날라갈 것 같아요. 다 이 임야들이. 그러면 30만 평 개발이면 이 임야를 거의 개발을 한다고 보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은남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그린벨트였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는 여기가 군사보호 시설이 많아서 중적 규제를 받고 있어서 이거를 해제하는데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려서 지금의 은남 산업단지가 탄생을 한 겁니다. 이렇게 여기가 개발이 되고 제2외곽순환도에 광적 IC가 생기는 곳이기 때문에 이 주변에는 직주근접이라고 해서 어떤 주거지가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여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나라 전체가 개발할 땅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은남 산업단지를 개발을 하는 거라고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기는 진짜로 국가에서 이제 풀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땅이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현금 청산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이 주변의 땅을 갖고 있다라면 좀 괜찮다고 보고요. 일반 여기 산업단지들은 나중에 이쪽이 이렇게 산업단지로 위주로 발전이 되면 다른 곳보다 가장 먼저 양주를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제2외곽 순환도로도 그래서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개성시를 염두에 두고 여기 있는 제2외곽 순환도로는 이쪽으로도 수도권으로 이제 돌아도 가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1외곽 순환도로하고 만나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확장공사가 구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양주시의 엄청난 수건 사업이었어요. 이쪽이 산을 뚫고 간 지형이어서 여기서 이제 산업단지에서 만들어낸 제품들을 실어 나르는데 길이 좁아서
겨울에는 이게 그 눈사태도 날 수 있고 비가 오면 산사태도 날 수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공을 들인 사업이 통과가 된 겁니다. 짧은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그 송도산업단지 주변에도 땅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겠죠. 이렇게 여기는 산업단지 위주로 개발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여러분이 그 여기보다는 조금 가격이 좀 낮지만 이쪽 은남산업단지 그 주변이 개발이 되고 제2외곽 순환도가 만들어지면 여러분이 그 보셔도 이미 여긴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가격이 뭐 엄청나게 상승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은남산업단지 생기면 그 주변의 일대에 이제 영향을 미치겠죠. 근데 고용 인원이 1000명이 넘는데 여기는 이커머스라고 해서 이제 전자상거래 관련된, 그리고 이제 그 섬유 사업이라든지 그 제조업 중심으로 이제 들어갈 거기 때문에 검진산업단지도 마찬가지고 이 산업단지들은 나중에 경협이 남북한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하나의 거점 도시, 그 중에서도 산업단지를 이쪽에 배치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파주, 연천, 포천도 다 좋아집니다. 고양시도 마찬가지고 파주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파주시의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이라는 큰 어마어마한 시설이 들어오는 거예요.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은 전국에 이제 망이 있지만 전 세계에도 대기업의 수출입을 도와주는 업무를 하고요. 각 우리나라의 그 각 시도별로 다 있습니다. 그거에 본청이 일로 옮겨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 산업단지 요게 이제 경험이 이루어지면은 산업단지로서 어떤 그 수출입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겠죠. 그래서 이 가격에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가격이 상승 요인이 있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그 이미 막 그 여기는 공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이렇게 전답이 있게 돼 있는 데는 개발이 좀 어려워요. 이거는 국가에서 풀어줘야 되는데 국가가 요것도 진짜 풀어주는데 힘들었는데 여기를 모두 막 풀어서 개발을 한다? 지금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농업을 기반으로 한 나라이기 때문에 농업진흥구역이라고 해서 이제 농사를 보호해야 되고 그걸 풀려면은 여러 가지 이제 셈법들이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자원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수출이나 교육을 통해서 이제 돈을 벌기 때문에 은남산업단지도 이제 여기에 만드는 거고요. 여기 이 지도에 보시면 명확하게 딱 나와 있듯이 이쪽은 은남산업단지밖에 없고 이쪽이 개발이 많아서 사실상 이쪽이 가격이 많이 올라갈 여지가 많이 더 있는 건데요. 이쪽 주변이나 아까 말씀드린 39번도로 확장되는 그 흥죽산업단지 주변 쪽으로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속도가 여기보다 좀 느리다. 그 평균의 그 수도권 집값의 평균을 윗도는 것은 여기 지역이 지금 가격이 올라가서 그렇거든요. 여기 지역이 뭐 올라가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양주시를 딱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이제 산이 있는 도락산하고 불곡산 개발을 못 합니다. 그리고 여긴 다 북한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절반으로 나눠서 이쪽은 산업단지 위주로 개발을 하고 이쪽은 주거지로 이제 형성이 되는 그래서 이쪽도 이제 주거지가 생겨나겠지만 이쪽처럼 많이 생겨나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어떤 분이 상속을 받으셔서 이쪽 땅하고 이쪽 광정면 땅 일대를 많이 사놓으시고 상속을 받으신 분이 계세요. 근데 여기 땅도 갖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구 단위 개념을 좀 알아둬야 될 게 지구 단위는 개발을 할 때 이제 지구 단위를 떨어뜨리는 건 맞는데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도 지구 단위를 떨어뜨린다. 왜냐면 우리가 토지거래구역도 마찬가지지만 지구 단위 구역의 시나 어떤 공공기관이 개발을 하지 않으면 모든 지구 단위 구역이 다 개발이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외부 업체가 만약에 거기에 사업성이 있다고 들어왔을 때 시에서 승인을 해주는 지역을 지구 단위 구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쪽은 그런 개념을 통해서 양주는 전체적으로 좋아지는데 이쪽보다는 이쪽이 그 파급 효과가 조금 덜하다. 근데 장기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이런 산업단지 위주에서 이제 굴뚝공장이 아닌 그 제조업 중심이긴 하지만 섬유라든지 어떤 1차 산업으로 기반으로 한
제품들이 교육 상대가 될 거기 때문에 양주가 계속 발전하리라는 건 누구도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아까 보였다시피 이렇게 도로망을 봐도 지금 이쪽에 있는 도로망하고 이쪽에 있는 도로망보다 이쪽은 아직 촘촘하지가 않은데 이제 이 외곽 순환도로도 만들어지고 은남산업단지도 만들어지면 이쪽 가격대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겠죠. 산업단지 있는 위주의 이곳에도 영향을 좀 미칠 겁니다. 근데 이제 이쪽보다는 파급 효과가 조금 덜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뭐 이쪽 땅을 많이 갖고 있으면 좋은 겁니다. 왜냐면 이쪽에 이제 평지나 이쪽도 완전히 이런 꼭대기가 아니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누가 장사라도 하든 뭘 하든 그 땅을 팔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이런 꼭대기 있다. 이런 꼭대기인지 산을 누가 살까요? 그런 땅을 파는 회사가 있어서 문제는 거지. 이런 쪽에도 땅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가격을 여기랑 비교하면 안 됩니다. 여기랑. 예. 우리가 땅은 위치가 되게 중요해요. 땅은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위치를. 그래서 이기 신도시가 여기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생겨난 것처럼, 근데 여긴 이미 그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제한적인 개발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하지만 그 남북 경협이나 이걸 통해서 도로망이 더 촘촘해지고 이 현 정부에서도 교통망 확충을 수도권 교통망 확충을 신경을 쓴다고 하니까 장기적인 측면에서 그 상속을 받았던 땅을 많이 갖고 있던 뭐 양주시 땅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좋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들은 그 황금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돈이 빨리 되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저처럼 이렇게 어느 한 분야에 대해서 지금은 전문가라는 게 융합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오래 했기 때문에 20년을 넘게 했기 때문에 저기가 조감도가 나오고 그러면 땅의 위치를 보고 이제 건물이 미리 올라가 있어요. 그렇게 투자를 하는 거하고 그냥 현장에 갔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포기를 하셨던 분이 상당히 많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그 광명시 또 뭐 일직동 지금 지구 단위가 떨어졌고 3월 달에 지구 단위가 떨어진다고 해서 제가 시청에 이제 다음 주에 한번 들어갈 건데 일 때문에 들어가는 건데 그때 그 토지 뭐 개발과하고 이제 관련 부서들 들려서 그거를 영상을 해서 올릴 테니까 그쪽에서 궁금하셨던 분들은 조금 참아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한 분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쪽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쪽은 산업단지 위주로 개발이 되지만 그래도 향후에 땅 가격은 상승을 한다. 근데 이게 이제 이기 신도시처럼 그 옥정에 있는 땅값처럼 그렇게 평당 뭐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된다라는 거 아쉽지만 그래도 땅 가격은 상승을 한다. 제2 외곽 순환도로가 생기고 광적 IC가 생기면 바로 옆에 은남산업단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 산업단지는 구두 공장이 아닙니다. 이건 지금 다 우리가 일반 산업단지라고 얘기를 하면 옛날 산업단지를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아까 보셨다시피 건물이 깨끗하고 외관이 다 깨끗해요. 여기는 이미 저렇게 산업단지가 포진해 있기 때문에 이미 땅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끝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또 이제 글도 남겨주시기도 하지만 뭐 직접 연락을 주시기도 하시는데 제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차분히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왜냐면 지번을 좀 알려주시고 먼저 그냥 무턱대고 그냥 저한테 지분 하나 던져놓고 빨리 내일 아침까지 얘기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는 그렇게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저도 권리 분석이라는 거 할 시간이 들어야 되니까 좀 즉답을 뭐 제가 할 수 없는 거를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2022년도에는 그 정권이 바뀌었고 새로운 4차 산업이라는 게 이제 더 활성화가 되는 시기에 우리가 어디로 이제 방향을 잡을 것인지 큰 화두가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온라인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나가 생길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은 한 마리만 오프라인으로만 계속 움직이는 사람은
온라인에서 도태가 되기 때문에 그 부의 양극화는 심해질 것 같아요. 왜냐면 NFT 같은 경우는 알려주는 학원도 잘 없고 서적도 많지가 않고, 그리고 이제 컴퓨터 용어가 그동안에 있어왔던 용어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GIF라든지 뭐 JPG라든지 그 MP4라든지 SGA라든지 A라든지 EPS 파일이라든지 이렇게 용어들이 되게 막 뭐 컴퓨터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책을 읽었다가도 덮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 저는 컴퓨터 서적만 읽은 것만 해도 한 2.5톤 트럭으로 한 2대는 읽을 것 같은데 이 책은 다 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기술이 사장이 되면 새로운 게 생기고 새로운 게 생기고 계속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가 치매 걸릴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새로 계속 배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배워야 된다. 평생 공부라는 건 그냥 당연한 거고요. 저도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니까 그 저를 아시는 모든 분들이 2022년도에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편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광명시에 대해서 제가 좀 전망을 좀 해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편집까지 끝나면은 시간이 활짝 넘은 시간에 여러분들 주무실 때 퇴근을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는 분이 있어서 힘을 내봅니다. 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광명시에 대해서 좀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